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하루 종일 워싱턴 선언과 판문점 선언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여야 간의 대치처럼 대조를 이루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NCG, 그러니까 핵협의 그룹이죠. 나토의 MPG를 닮은 핵협의 그룹인데, 이 북한의 핵 위협에 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미국의 핵 전력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여기에 대한 선언이었고, 또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김정은과의 평화를 향한 그 회담 관계의 어떤 가정과 또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판문점 선언이나 워싱턴 선언이나 다 우리 민족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11.6의 그 사건도 어떠한 소스로부터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 개발에 큰 관심을 갖고 전진을 하다가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뭐 암살을 당했다. 또는 그러한 설도 흘러나온 적이 있었지요. 근데 그 진위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런데 판문점 선언이나 워싱턴 선언을 보면은 핵의 사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한반도 겪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핵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뭐 자체적으로 잘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겠지만은, 핵이라는 것이 단추가 눌러진 상태 속에서는 이 한반도에 존재라는 것은 뭐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의 억제력은 워싱턴 선언이 지향하고 있는 핵에 대한 협의 기구를 통한 핵 억지력, 미국의 전력 자산을 통한 핵 전력 자산을 통한 억지력, 또한 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평화적인 추구를 통한 대화로서의 길을 여는, 전쟁 방지를 여는, 핵 사용의 억제를 여는 그런 또 판문점 선언, 이것이 이제 같이 충돌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에 그러한 것을 떠나서 진정으로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은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국제 금융의 기구가 이 한반도에 존속함으로써 뭐 38선 민통선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의 윗부분이나 이런 곳에 뭐 유엔의 어떠한 기구로서, 아니면 월드뱅크의 기구로서, 아니면 한국이 단독적으로 지향하는 아시아 종합운영의 시스템으로서 이러한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민족의 복지, 아시아 민족의 또 평화를 위한, 자유를 위한 이러한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티브를 형성하는 것이 워싱턴 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에 버금가는 이 한반도의 전쟁을 막고 핵 억제를 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처한 이 현실이 얼마 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뭐 전세
뭐 담보 보증금 문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가서 뭐 국토부 장관이나 또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로서의 국회의원이 나누는 대화를 볼 것 같으면은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아주 평면적인 금융 체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분명한 것은 정책은 다 좋은데 거기에 무슨 돈을 가지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베풀 것이냐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은행에 돈을 저축하고 이자를 받고 기업이 이윤을 달성하고 오버헤드를 15%든 16%든 받아내는 이런 걸 떠나서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심지어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를 막기 위하여 월드뱅크가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프로젝트를 내고 좋은 시스템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또 그리고 PPP라는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이라는 또 휴먼 프로젝트를 위한 이러한 기구들이 있잖아요. 트레이딩 플랫폼이 있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워싱턴 선언을 향해서 가고 판문점 선언을 향해서 가고 국토부 장관과 지난날의 대통령 후보와 막 이래 쟁론을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한반도에 국제금융의 허브 도시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핵 단추가 북에서 눌려지던 한반도의 전력 자산 쪽에서 컨트롤을 하던 핵이 터지는 날은 우리 한반도의 생존, 북한의 생존, 한반도의 생존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핵을 놔두고 남북 간에 재래전을 한다.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젊은 날 청년 때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사고들이 많이 변했지만은 일본 열도는 침몰해 가고 있다. 뭐 가까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를 다녀보면요. 일본인들이 저 뉴질랜드 어느 쪽에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쪽에 섬도 사고 아프리카에 섬도 사요. 왜? 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공화국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만약 한반도에서 누군가가 오판해서 핵전쟁이 났다. 뭐 전쟁도 아니죠. 핵 단추를 눌린 순간 이 한반도는 그냥 초토화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한반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존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핵이 사용된 땅에 누가 와서 살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가 아닌 딴 국가의 사람들이 언젠가 와서 살겠죠. 우리는 뭐 이 핵이 터진다는 초토화 되니까. 그래서 이 핵에 대한 만큼은 참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기독교의 어떤 목사가 또 이래 정치에도 개입하고 막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국민들이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조국의 장래를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속에 무장을 하고 절대로 이 한반도에서는 어느 한쪽도 핵단추를 눌리는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핵 억제력의 이야기는 되지만은 핵의 공격일 때는 선제를 타격을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같이 멸망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사람들의 양심과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지금 여당을 보거나 야당을 보거나 오늘 또 뭐 야당의 어느 의원의 복당의 문제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지금 과연 이 나라에 지도층의 진실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갖네. 그 지도층의 진실이 없다는 것을 비난하기 앞서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국제금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특정한 생각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워싱턴 선언도 좋고 판문점 선언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명분을 갖고 있지만은 또한 이 조국에, 이 나라에, 이 아시아에 국제금융의 허브로서의 우리의 길을 열어간다면은 그것 또한 큰 정경 억제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원 하원 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 의사당 안을 한번 보십시오. 호주에 가면은 그 캔버라가 호주의 정치 도시잖아요. 수도가 한데 보면은 그 구국회의사에 들어가 보면은 조그마해요. 우리 지금 시의원들이 쓰고 있는 시의회가 서울시의회가 쓰고 있는 과거 자유당 정권 때의 국회의사당과 같아요. 저는 거기 앉아서 그 호주의 그 이민사도 생각해보고 영국의 제수들이 산업혁명 이후의 제수들이 그 망망대해를 건너와서 호주에서 살아남은 제수들이 건국한 호주를 생각해봤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그 국회의상 여의도에 그렇게 큼직하게 지어가지고 생산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을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세종시로 보내고 참 거기에 그 여의도에 지금 쓰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금융 광고로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거기에 적용시켜가지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또 나이 든 분들의 경험이 거기에 어울려져가지고 금융공학의 산실로 만든다는 그 공간도 좋고 갖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좋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회 연설을 보면서 그 멋진 연설도 경청하면서 또 그 앉아있는 촘촘히 앉아있는 미국이란 나라, 거대한 미국이란 나라에 그 의원들이 앉아있는 그 좌석을 보면서 우리 한국과 비교했었어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과거에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많이 했었던 어떤 분은 지금 뭐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지만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의 어떤 그 특권을 박탈하자 운동을 이제 한다 그래요. 뭐 실제로 이제는 시대가 변해야 되죠. 박정희 정권 시대에 그 여의도에 대구시의회가 서울시의회가 쓰고 있는 그 국회의사당 그렇게 옮겼지 않습니까? 옮기고 이제 그렇게 크게 짓고 그 여의도 광장에서 국군할 행사도 하고 그러다 요즘은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공원도 형성되고 하면서 그런 것을 안 하고 있지만은 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도 핵이 무엇이냐는 생각을 해요. 핵은 터지면은 우리 민족의 멸망이에요. 그리고 그 멸망을 하기 전에 그런 핵의 억지력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들이 양심과 진실에 의해서 이 민족의 역사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면서 또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안 됩니까? 이 경제력을 올리기 위해서 한국이 가진 능력을 발휘한다. 그건 바로 국제금융이에요. 홍콩이 지금 중국에 이제 반환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변하면서 그 시스템이 싱가포르도 가고 좀 흩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기회에 한국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또 국제영업사관 1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 대한민국이 국제금융의 허브로 가는 것이 핵의 억지력의 가장 큰 척정이라는 것을 알고, 자, 국제금융을 하는 길 어떻게 택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또 뭐 정부 관리나 장관이나 부총리가 모른다면 국민 제안 공고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말씀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이 땅에서 핵의 단추가 눌려지거나 핵의 단추가 눌려지고 난 뒤에 북을 공격한다, 타격한다. 그것은 무엇이라 그럴까? 과연 핵의 단추가 눌러졌을 때에 타격을 하고 할 시간이 생길까요? 결국 이 한반도는 우리가 멸망하고 다른 이들이 와서 언젠가는 와서 살게 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의 억지력은 정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양심과 진실 속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되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융성해지고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이 어쨌든 금융강국의 허브로 가야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가 이 국제금융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이 생각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발전적인 길을 가기를 바라겠습니다.